4. 멋진 뇌를 가동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머릿속을 잘 정리하고 온전함을 회복했다면 여러분이 두뇌 활동을 최적화하는 일만 남았다. 과도하게 활동하는 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뇌의 리듬을 존중하고 5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말이다. 가벼운 과로는 오히려 좋다. 먼저 뇌 리듬에 대해 얘기해보자. 여러분의 뇌는 다소 바쁘다 싶을 정도로 줄기차게 돌아가는 편이 이롭다. 여러분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낀다.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보기만 해도 답답할 뿐이다. 느리기는 엄청 느리면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물론 여러분은 종종 하지 않아도 딜일까지 한다는 둥, 적정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 비난을 듣는다. 그러나 비난에 더는 민감하게 굴지는 말아라. 그렇다. 여러분은 지나치게 역동적이라는 뜻에서 일종의 과잉 행동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자,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리듬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 남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물론 남들에게 여러분의 리듬을 따라오라고 요구해서도 안 될 거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이따금 번아웃 상태에 빠지곤 한다. 이 가벼운 과로는 말이 쉽지 적정선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복잡한 회로는 몇 군데만 비틀어도 과열로 이어진다. 정신적 과잉 활동은 낙타와 비슷하다. 100kg쯤 짐을 실어야 힘차게 걸음을 옮기며 최상의 효율성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그 짐에 1kg만 더 보태도 낙타는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 그 1kg을 조심해야 한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라는 것이다.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잠시 긴장을 풀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잠깐 숨을 돌리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다.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려면 일상을 다소 숨가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일을 구상하고 동시에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산만하게 사냐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래야 삶의 균형이 잡힌다. 두뇌가 원하는 5가지. 이제 여러분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자. 네의 욕구는 엉뚱한 짓거리, 변덕, 작은 사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다. 그러한 욕구를 채워지지 않으면 네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다. 내가 이러한 욕구를 열거하면 정신활동이 남다른 사람들은 금세 인정한다. 그들은 그러한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괴로워했으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습. 당신의 뇌는 배움을 좋아한다. 배움이 없으면 네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우울해한다. 당신의 뇌는 복잡하고 정교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습으로 적당한 영향을 얻지 못하면 하잘것없는 거라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라.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가? 학교 다닐 때 살짝 접해보기만 하고 깊이 배우지 못해 아쉬웠던 분야가 있는가? 학교라는 틀 안에서 흥미롭게 제시되지 못했거나 선생님이 비호감이라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배워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과 같은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테리어, 원예, 요리, 목공 등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든 배울 수 있다. 단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쉬운 일을 괜히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배움은 끈기를 필요로 한다. 다소 복잡하거나 지루한 단계일지라도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만 배울 수가 있다. 무엇인가에 확 꽂혀보라. 그리고 즐겨보아라. 운동은 남달리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뇌 활동이 남다르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불현듯 자신이 운동을 얼마나 신나게 했었는지
몸을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깨닫곤 한다. 게다가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행복한 기분을 낳는 도파민 분비도 촉진한다. 운동과 이완요법만큼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에 좋은 것도 없다. 일과 중에 어떻게든 틈을 내서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창의성. 과잉 활동을 하는 뇌는 창조를 위해 태어났다.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지적인 창작, 예술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아주 잘 상상하고 고안하고 구상하고 생산하고 제작한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뇌는 흥분되는 일에 동원되지 못하면 천갈래 만갈래로 생각으로 방황하고 따분해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결국은 일상에서 현실 감각을 잃고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알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창의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두뇌 활동이 비상한 사람이 자신의 지적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아무런 자율성 없이 판에 박힌 대로 해야 한다면 그보다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까? 두뇌 활동이 비상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 아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역량에 맞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다행히 재학 중에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았어도 적성에 잘 맞는 분야로 진출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곤 한다. 이들에게는 공예 및 수공업, 자유직이 비교적 잘 맞는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결합할 수 있는 직업 계열이 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택하라. 기업체에서 고용인들은 두뇌 활동이 비상한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정, 격려, 자율성, 도전에 대한 자극이 주어지는 회사에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기적적인 업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만약 직업에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면 개인적인 생활에서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요리, 목공, 그림, 조각, 음악, 춤 등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두뇌 활동이 무척 활발한데도 더 이상 꿈을 꾸거나 뭔가를 창조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종의 지적 영양실조, 마비 상태, 정신적 무인지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창조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꿈을 꾸어야만 정신적 균형이 잡히는 사람들이다. 현실이 언제나 견딜 만한 것은 아니기에 꿈으로 긍정적인 생각에 물꼬를 터야 한다. 무엇보다도 꿈이라는 희중 전등이 있어야 인생의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가 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산다. 복권을 산다는 것은 사실 꿈을 꿀 권리를 사는 것이다. 창조성을 회복하려면 일단 사기를 떨어뜨리는 내면의 소리를 입 다물게 하고 자신의 꿈을 차분히 탐색해서 구체적인 계획들로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가장 유능한 본보기는 월트 디즈니다. 그의 창의성 전략은 이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의 하나로 연구되고 모형화되었다. 월트 디즈니는 창의성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3단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아무 검열 없는 순수한 꿈. 둘째,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셋째, 건설적 비판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반대와 비난은 가급적 나중에, 그것도 프로젝트를 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견고하게 다듬기 위해서만 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우리 내면의 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제안한다. 몽상가. 몽상가는 축 늘어진 자세로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 착한 요정이 우리 옆에 착 달라붙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해 줄 것 같다. 이때만큼은 학력, 돈, 실수할 가능성이 걱정되지 않는다. 기분 좋은 꿈을 꾸기만 한다면 그걸로 오케이다. 몽상가는 한참을 꿈꾸다가도 그 꿈을 현실주의자에게 넘긴다. 현실주의자는 사세를 좀 더 잘 잡고 있다. 그는 두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등을 펴고 똑바로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다. 현실주의자의 역할은 꿈을 일상의 경험에 겹쳐보고 자기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착한 요정은 여전히 곁에 있다. 현실적인 체험은 비록 좀 피곤하고 판에 박힌 감은 있을지언정 꿈에 뒤지지 않을 만큼 기분이 좋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현실주의자의 체험을 고려하여 조정을 가하고 꿈을 다시 꾸어야 한다. 현실주의자가 프로젝트 구상을 어느 정도 끝내면 그때야 비로소 내면의 비판자가 소환된다. 이제 그 비판자를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할 것이다. 건설적인 비판자. 착한 요정이 자취를 감춘다. 드디어 반박이 제기될 수가 있다. 우리의 비판자는 턱을 괴고 앉아 삐딱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절대 불가침에 지침이 있다. 그의 비판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젝트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건설적 비판은 창작에서 가장 까다롭고 섬세한 단계다. 기본 질문은 이거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설적 비판은 몽상가에게 전달되고 몽상가는 다시 주어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적 대안들을 찾아본다. 꿈은 이런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고맙다. 미키마우스. 이미 눈치챘겠지만 건설적 비판자는 여러분 내면의 방해자와 근본은 다르지 않다. 그 방해자가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렸다가 건설적 비판만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재교육을 잘 시킨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문제 해결 능력은 훌쩍 향상될 것이다. 내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실 파누르의 말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모두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것도 모르는 바보가 나타났고 그 바보는 결국 해냈다. 나도 매일 이 바보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예술. 여러분의 뒤는 창의성에 대한 욕구와는 별개로 예술을 준 넓은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필요한다. 예술을 뭐에 쓰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이 인류의 생존에 원래부터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각상, 그림, 장신구, 화장, 음악, 춤, 기념비 등은 아주 오래는 옛날부터 지역과 문화권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술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를 고양한다. 행복과는 또 다른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기쁨은 감각기관을 기분 좋은 자극들로 채우는 데서 온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감미로움을 느끼고 향긋한 냄새를 맡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지복의 상태에 놓인다. 자연은 이러한 기쁨의 가장 큰 부문을 제공한다. 예술은 자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강렬하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아찔한 도취를 느끼게 한다. 잠시 전시회나 미술관, 연주회를 갈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라. 여러분의 과민한 감각기관들이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을 충만하게 누리기만 해도 한없는 기쁨, 감미로운 평화, 그득한 포만감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미술, 주미술과 종미술, 원시미술, 미학, 디자인, 건축 하나의 예술관념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보편적이면서 개인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국경, 문화권, 사회문화적 계층을 넘나들고 모든 인간이 예술 앞에 감동할 수 있는 한에서 인류를 잠재적으로 평등하게 한다. 따라서 예술을 하는 사람은 결코 쓸데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배짱이가 아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감정으로 똘똘 뭉친 덩어리들이다. 예술은 그들에게 표현의 여지를 주고 긍정적이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예술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의 아름다움이 있다. 예술작품은 대개 실용적인 쓰임새가 없으며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연주의 대가로 번 돈이 악기를 배우고 실력을 연마하고 곡을 소화하는 데 들인 시간을 충분히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이 덧없는 것에 인생을 건다. 어떤 그림, 어떤 작품, 어떤 곡 때문에 관객들도 때로는 어떤 작품을 보기 위해 어떤 노래를 듣기 위해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는 유용한 것의 유용성은 잘 알지만 안타깝게도 무용한 것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는다. 행위, 특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노력은 다 같은 사람들끼리 기쁨을 맛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 따위는 없다. 그래서 예술은 인류의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부분, 인류가 예의적으로 너그럽게 내어주는 최상의 부분을 접하게 해준다. 예술이 있기에 우리는 깊고 힘찬 인류애를 느낄 수가 있다. 이 거칠고 투박한 세상에 다소나마 섬세함을 더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인 것이다. 정서적 교감. 처음부터 계속해왔던 이야기다. 여러분은 덩치만 큰 아기, 사랑과 정을 듬뿍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넘치도록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선의의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고 싶어한다. 그러니 속을 털어놓고 지낼 사람들을 잘 보고 고르기 바란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덩치만 자랐지 여전히 아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다. 그들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의 두뇌를 만족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면 그 두뇌의 활동은 최적화될 것이다. 그때부터 남다른 두뇌 활동은 흠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